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최근에 저하고 같이 다이빙을 가끔 하는 홍우일 강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기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기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포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곳은 폐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폐포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다이빙을 마쳤을 때 이렇게 혈액 속에 질소 기포가 생긴 것이 여기 이 폐포를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폐포가 어떻게 생겨 먹어서 그런 멋진 기능을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기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만 해도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폐포에 대한 어떤 생김새, 기능, 생리, 그리고 이 다이빙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진짜 혈액 속에 있는 진짜 기포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존재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다이빙을 마치고 나온 사람을 바로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허옇게 보이는 게 다 기포가 우측 심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1시간 지나서 보면 기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면 휴식 시간 1시간 후에는 어쩌면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포가 빠져나간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냥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강을 하게 되면 하강을 계속하면서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저희 몸에 고압의 질소가 저희 몸속으로 녹아 들어옵니다. 이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저희들 조직 속으로 질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이게 주변과 혈액 속에 기체 압력이 같아지면 포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빙을 하면 포화가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겪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포화가 되는 시간만큼 다이빙하기는 힘들겠죠. 다시 이 포화대에 들어가는 질소는 저희들이 상승을 할 때 조직 속에 있는 질소가 버블의 형태로 기포가 되어서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은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우측 심장방이죠. 우심방. 그것은 우심실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배로 가서 배에서 기포를 통해서 이 버블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폐포는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이걸 아마 제가 이 사진을 여기서 가져와서 이게 뜨는가 봅니다. 폐포는 라틴어 알베올루스라고 하는 어떤 단어에서 왔고요. 지금 현재 영어로 혹은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의학 용어로 폐포를 알베올러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알베올라이가 복수형입니다. 어떻게 아마 찾아보시면 끝이 US로 끝나는 단어들의 복수형이 US, ES가 아니고
그냥 li, i로 복수형이 되는 단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호흡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숫자입니다. 즉 respiratory tree라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내려와서 자꾸 가지를 쳐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말초 폐포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흡수, respiratory tree, 나무라는 뜻으로 썼고요. 이 마지막 가지 끝에 폐포가 달려 있습니다. 폐포는 이렇게 포도처럼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줄줄줄줄 모여 있는데 이 하나하나 폐포의 두께, 폐포막의 두께는 약 0.2에서 0.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이 약 1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그림은요, 물론 이것은 폐포막을 뗀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머리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선입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터가 있고요, 센티미터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고, 그 밑으로 마이너스 6성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만큼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포도송이 같은 폐포들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이 몸을 제 거를 직접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예를 들면 약 60에서 70cm, 두께 약 20에서 30cm. 그러나 그 흉곽 안에 들어있는 폐는 실제로 그거보다 조금 작겠죠. 그런데 그 폐 속에 양측을 합치면 양쪽 폐에 약 3억 개의 폐포가 존재합니다. 3억.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폐포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위 포도를 까듯이 폐포를 터트려서 펴서 그것을 전부 다 모으면 약 70m 자석. 이거는 저희들 테니스 코트, 싱글 코트의 크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가 한 번 공기를 들이실 때 약 1리터, 우리 그 수액 링게로 한 병이죠. 그 정도의 양이 테니스 코트에 쫙 걸립니다. 거기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 나오는데, 만약에 혈액 속에 버블이 있다면 그것도 그것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폐포가 3억 개가 다 존재한다면 엄청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흔한 거, 공기 오염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광산에서 어떤 실리카 같은 것을 계속 마셔서 폐렴이 오거나, 그가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매번 담배 피울 때마다 어느 숫자의 폐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제가 아마 흡연과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 몸이 몇 개의 담배를 몇 년 동안 피우면 내 폐가 못 쓰게 되는가를 모두가 지금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는 특히 다이버에게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림을 하나 넣어놨고요.
역시 그 호흡수 레스피라토리 트랙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폐포의 현미경적 구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하나의 폐포에 빨간 동맥과 파란 정맥이 엉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혈관들입니다. 여기서 정맥에서 오는 이산화탄소 혹은 질소, 기포는 빠져나가고 다시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있는 산소는 이걸 통해서 저희들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나누어서 퍼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포의 기능은 사실 저희들이 뭐 인체에 정말 기적이 아닌 조직이 없겠죠. 하지만 한번 그냥 다이버로서 저희가 비록 버블이 생겼지만 그 놀라운 기능, 폐포가 테니스 코트만한데 한 번씩 쫙 깔렸다가 빠져나가고 쫙 빠져나가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 참 기적스러운 일입니다. 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나 이 폐포는 모든 포유류의 폐에서 보이는 폐포의 특징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또 다른 기전으로 어떤 이 폐가 작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산소는 들어가고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폐포는 작동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상당히 잘 그린 그림 같아요. 마치 폐포들은 그 기관 세지 끝에 마지막 부분에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어서 보통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포도송이처럼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모여서 3억 개의 폐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포와 다이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역시 그 다이버가 담배를 피우면 참 보기 좋습니다. 흡연, 그 다음 그 폐포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폐포 안으로 고압의 공기가 들어왔지만 혹시 폐포에 문제가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상승할 때 내부에 있는 공기가 압력이 올라가면서 폐 팽창 상해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별도의 어떤 이 발표를 통해서 폐 팽창 상해가 없이도 발생하는 피하 기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이트는 제가 다이빙과 흡연에 대해서 올려놓은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폐포와 질소 기포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개가 있고 테니스 코트만큼 넓은 면적의 폐포가 쫙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번 숨을 쉴 때 우리는 들이쉴 때 내쉴 때 약 1리터 정도의 공기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때 이 공기들이 테니스 코트 표면에 쫙 깔렸다가 쫙 들어가고 쫙 깔리고 들어오고 하면서 공기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상승할 때 폐포 속에 공기는 팽창하죠. 팽창 상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폐포에 들어가는 공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수 없는 어떤 질환이 생기면 이것도 흡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폐포에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수중에서 폐팽창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포에서 빠져나간 공기, 즉 폐과도 팽창 상해의 종착점은
피부 밑에 피하기종, 늑막강, 폐를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 막이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 이 폐기종 기흉이 생기면 그 두 개의 막 속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가서 폐를 누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격동 공간. 종격동이란 것은 어떤 공간인데 그 안에 심장이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가면 심장을 밀어제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맥순환 속으로 기포가 빠져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면 동맥공기색전증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폐팽창 상해 때 흔히 나타나는 것은 피하기종, 기흉, 종격동 기종, 그리고 동맥공기색전증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급하게 응급으로 오는 질환이 뇌동맥공기색전증입니다. 어쨌든 피하기종은 보면요, 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공기가 어깨 밑에 고여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폐기흉은요, 이 폐가 여기에 공기가 밀려 들어와서 폐 실질을 밀어젖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가 기능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 기흉이 양쪽에 동시에 왔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응급 환자로서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기흉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기흉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종격동 기종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게 심장인데, 심장 안으로, 심장 속이 아니고 심장과 심장을 사는 막,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종격동입니다. 그 안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얘들은 나중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뇌동맥 공기 색전을 보여주는 MRI 사진이고요. 딱딱딱딱딱 공기가 들어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폐과도 팽창 상해가 있을 때 피하기종의 경우는 어지간히 심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공기가 흡수됩니다. 챔버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피하기종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기흉이 오게 되면 폐포가 얼마나 파열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이때는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하고, 이것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 기흉이 있는 곳에 어떤 튜브 같은 걸 넣어서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종격동 기종은 체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SSI의 교재에는 종격동 기종은 그냥 두고 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엔 두고 보겠죠. 그러나 이 종격동 기종도 그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많으면 그 공기가 심장을 밀어서 심장 박동을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응급이고, 병원에서 종격동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시술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기다리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뇌동맥공기색전증입니다. 이거는 중풍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강력한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중풍이기 때문에 뇌동맥공기색전증에서는 챔버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아마 별도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발살발을 너무 강력하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폐포압이 올라가서
배포 몇 개 혹은 여러 개가 터지게 되면 내가 급상승, 숨참기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하에 공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포와 폐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당연히 숨참기 상승을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수면 휴식 시간을 자꾸 짧게 가지려고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최소 1시간은 꼭 가지도록 하십시오. 특히 여러 날에 걸쳐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는 경우는 다이빙 사이사이에 어떤 수면 휴식 시간이 길수록 분명히 더 안전합니다.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다이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